참, 새벽이 깜깜할 때 홀로 된 할머니가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가요. 손에 기름 자국이 여기저기 남아있고 허리가 휘어질 만큼 피곤하지만 웃으며 버티는 거예요.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35년 키운 아들한테 뺨을 맞았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면서 우리 아들을 키웠는데 며느리가 요양원 서류를 내밀며 말하죠. 15년 장사했으면 숨겨둔 돈 있잖아요. 그걸로 요양원 가세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이 할머니 통장에 정확히 얼마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 뺨 맞은 그날로 그 돈이 어떻게 될지. 글쎄, 조용한 새벽 속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어요. 제 귀에 계속 맴돌아요. 떨리는 손으로 뺨을 감싸니 손등에 기름 자국과 뜨거운 국물 떼인 흔적이 군데군데 있어요. 저는 박순애, 68살이에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에 빨간 손자국이 선명해요. 주름은 많지만 눈빛은 아직 살아있었죠. 아니, 그 순간까지는 그랬어요. 68년 살아오면서 아버지도 남편도 한 번 안 때린 얼굴을 오늘 내 아들이 때렸어요. 내가 그렇게 해서 키운 자식한테 맞는다는 게 이렇게 참담한 거구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니 그건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 같아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니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아들 민수가 나를 때렸다는 게. 엘리베이터가 내려가요. 15층, 14층, 13층, 층수가 줄어들수록 제 눈빛도 어두워져요. 손은 여전히 뺨을 감싸고 떨려요. 그날 아침 새벽 5시, 알람 울리자 눈이 저절로 떠져요. 35년째 누가 깨우지 않아도 그래요. 침대 옆 낡은 시계를 집으니 허리가 아파요. 어제 12시간 국물 끓이다 보니 다리도 아프지만 익숙해요. 이 통증, 이 피로 다 익숙해요. 사는 곳은 5평도 안 되는 작은 원룸이에요. 침대, 옷장, 작은 냉장고가 전부죠. 벽에 아들 민수 사진이 걸려 있어요. 초등학교 입학 때, 대학 합격 때, 결혼 때 사진들이에요. 그 사진 보며 웃어요. 우리 아들 내가 그렇게 애써 키운 아들이에요. 35년 하루도 안 쉬고 일하면서 키웠어요. 거울 앞에 서서 낡은 카디건 입고 머리 빗어요. 얼굴은 피곤해 보이지만 요즘 마음이 설레요. 곧 손자 지유 유치원 발표회가 있거든요. 가방에서 작은 보자기 꺼내요. 사흘밤 새워 뜬 손뜨개 목도리예요. 지유 좋아하는 파란색으로 떴어요. 손가락 아팠지만 우리 손주 좋아할 생각하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 나서며 생각해요. 발표회에서 지우 노래하는 거 보면 얼마나 좋을까. 민수랑 며느리 유진이도 함께 박수치고 지우 무대에서 손 흔들면 우리도 흔들어주고. 그런 상상하며 계단 내려가요. 엘리베이터는 고장나 1달 넘었어요. 관리비 부족해서 못 고쳤대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 계단 매일 오르내리니까요. 밖으로 나가니 새벽 공기 차갑고 상쾌해요. 손뜨개 목도리 든 가방 꼭 안고 걸어요. 시장까지 10분 거리 35년. 매일 걸은 길이에요. 어둠 속에서도 눈 감고 갈 수 있을 만큼 익숙해요. 곧 지우 발표회 벌써 기다려져요. 혼자 중얼거리며 걸어요. 가슴 두근거려요. 지우 무대 서서 노래하는 모습, 민수 자랑스러워하는 모습, 유진이 웃는 모습 상상하니 가슴 벅차올라요. 시장 입구 보이네요. 아직 불 켜진 가게 별로 없지만 제 분식집엔 벌써 불빛 새어나와요. 35년 임대 운영한 그 가게예요. 문 열자 익숙한 기름 냄새, 국물 냄새가 반겨요. 자, 오늘도 시작이야. 앞치마 두르고 커다란 냄비에 물 붓고 멸치, 다시마 넣어요. 양파 큼직하게 썰고 파 다듬어요. 정성껏 육수 끓여요. 손이 저절로 움직여요. 하지만 아직 몰라요. 바로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게 제 인생 어떻게 바꿔놓을지. 지금 순간만큼은 평범한 아침이에요. 앞으로 몇 시간 후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걸 모르고요. 시장 아직 어두워요. 냄비에 물 붓고 멸치, 다시마 넣고 양파 썰어요. 육수 끓이는 동안 가게 앞 쓸고 테이블 닦아요. 35년 매일 아침 똑같아요. 손 저절로 움직여요.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요. 구수한 냄새가 가게에 가득 채워요. 6시 조금 넘으니 가게 문 박차고 열리고 대박이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와요.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 산 오랜 친구예요. 홀로 된 지 30년 넘었지만 씩씩한 대박이가 제게 늘 챙겨줘요. 손에 과일 들고 숨가빠요. 급한 일 있는 표정이에요. 순애 씨, 큰일 났어요. 국자 내려놓고 대박이 봐요. 얼굴 상기됐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 아침부터. 대박이 주위 두리번거리며 목소리 낮춰요. 부동산 김 사장 말인데 순애 씨 며느리가 요즘 뭔가 알아보고 다니던데요. 순간 손 멈춰요. 며느리 유진이 뭘 알아본다고요? 가슴 철렁 내려앉아요. 대박이 더 낮게 속삭여요. 그거 있잖아요. 우리한테만 말한 그거. 며느리가 눈치챈 거 아니에요? 얼굴 창백해져요. 절대 안 돼요.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요. 목소리 떨리지만 단호해요. 대박이 한숨 쉬며 걱정스럽게 봐요. 너무 비밀로 하면 오히려 이상하잖아요. 차라리 민수한테 말하는 게 어때요? 강하게 고개 저어요. 안 돼요. 민수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알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대박이 답답한 표정 지어요. 달라지긴 뭐가 달라져요. 아들인데 알 권리 있잖아요. 국자 꽉 움켜쥐어요. 대박 씨는 몰라요. 돈 때문에 찾아오는 건 진짜 사랑 아니에요. 민수 알면 돈 때문에 올 거예요.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말끝 떨리지만 단호해요. 대박이 잠시 말 없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해요. 순애 씨 마음 알겠어요.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그때 더 큰 일 날 거 아니에요? 고개 저어요. 괜찮아요. 35년 숨겼는데 앞으로도 숨길 수 있어요. 대박이 깊은 한숨 쉬고 과일 박스 내려놓고 나가요. 다시 국물 저으며 생각해요. 절대 알려선 안 돼요. 민수 알면 모든 게 달라질 테니까. 손님들 하나둘 들어와요. 웃으며 주문 받아요. 떡볶이, 순대, 어묵, 익숙한 주문들이에요. 하지만 머릿속에 대박이 말맨 돌아요. 며느리가 알아보고 다닌다고? 제 비밀 알아낸 걸까?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정숙이랑 대박이만 아는 일인데 스스로 안심시켜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 불안해요. 손님들 더 들어와요. 시장 상인들 아침 먹으러 와요. 바쁘게 움직이며 주문받고 음식 내줘요. 머릿속 복잡해요. 9시쯤 손님 뜸해지니 설거지하며 시계 봐요. 민수한테 전화 올까? 지우 발표 회 이야기할까? 가슴 두근거려요. 휴대폰 꺼내 확인하니 부재중 없고 문자 없어요.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진동 소리로 바꿔요. 10시쯤 대박이 다시 와요. 순애 씨, 아까 괜히 불안하게 했나 봐요. 미안해요. 손저으며 아니에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그래도 너무 걱정 마세요. 35년 숨긴 건데 쉽게 알아낼 리 없잖아요. 고개 끄덕이지만 마음 한구석 불안해요. 정말 알아냈으면 어쩌나. 대박이 나간 후 휴대폰 다시 확인해요. 여전히 연락 없어요. 민수 바쁜가 봐요. 점심때 되니 손님들 빠져나가고 가게 조용해져요. 설거지하며 시계 봐요. 오후 2시예요. 지우 발표회 오늘 3시라고 민수 말했죠. 1시간 후면 손주 노래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가슴 두근거려요. 그때 휴대폰 울려요. 민수예요. 젖은 손 앞치마에 닦고받아요. 여보세요, 민수야. 전화 너머 목소리 낮고 어두워요. 어머니, 오늘 발표회 말인데요. 가슴 쿵 내려앉아요. 안 좋은 말 나올 것 같아요. 오늘 3시지. 엄마 준비해서 갈게. 민수 잠시 침묵하더니 말해요. 유진이가 부모만 가자고 하네요. 유치원 공간 좁아서 자리 부족하대요. 순간 국자 미끄러질 뻔해요. 간신히 잡아요. 자리 부족하다고? 손주 발표회에 할머니 가면 안 된다고? 아, 그래. 어쩔 수 없지. 괜찮다고 하려니 목소리 떨려요. 민수 미안하단 말 없이 전화 끊어요. 한참 멍하니 서 있어요. 대박이 걱정스럽게 봐요. 순애 씨 괜찮아요? 고개 끄덕이지만 가슴 한구석 무너져요. 사흘밤 새운 파란 목도리 생각나요. 이제 언제 주나? 저녁 6시쯤 가게 문 열리며 작은 목소리 들려요. 할머니. 고개 들자 지우 작은 가방 메고 뛰어들어와요. 며느리와 앞 지나가다 가게 본 지우가 뛰어든 거예요. 발표회 준비물 든 가방이에요. 무릎 굽혀 지우 안아요. 몸에서 향긋한 비누 냄새 나요. 방금 씻었나 봐요. 우리 지우 할머니 보러 왔어. 지우 고개 끄덕여요. 작은 입술 벌어지려는데 뒤에서 유진 목소리 들려요. 날카롭고 차가워요. 유진 가게 안 들어오고 문 앞 서서 지우 불려요. 할머니 바쁘시잖아. 방해하면 안 돼. 빨리 나와. 지우 놓고 일어서요. 유진 보려 하지만 얼굴 안 쳐다봐요. 그냥 지우 손 잡아당겨요. 지우 방금 왔는데 말하려니 유진 잘나요. 내일 발표회 준비해야 해요. 늦으면 안 돼요. 그 말 남기고 지우 끌고 나가요. 지우 뒤돌아 제게 손 흔들어요. 저도 흔들어줘요. 하지만 가슴 아려요.
가게 밖 대박이 모든 거 지켜봐요. 옆 가게 과일 장사하는 대박이 분식집 앞 잘 보여요. 얼굴 굳어 있어요. 다가와 낮게 말해요. 저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손주 할머니 보러 왔는데 방해한다고? 대답 안 해요. 씁쓸하게 웃을 뿐이에요. 며느리 원래 그래요. 지우 보여주기 싫은가 봐요. 대박이 주먹 불끈 쥐어요. 그래도 그렇지 순애 씨 지우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고개 저어요. 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대박이 한숨 쉬고 나가요. 밤 10시 가게 문 닫고 집으로 와요. 원룸 불 켜고 서랍 열어 파란 목도리 꺼내요. 사흘밤 새워떴어요. 손가락마디 아팠지만 지우 생각하니 아무것도 아니었죠. 이제 언제 주나 발표회에도 못 가는데 목도리 가슴에 안고 침대에 앉아요. 눈물 흘러요. 참으려 해도 멈추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 혼잣말 새어나와요. 그냥 손주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발표회 노래 보는 거 보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큰 잘못인가요? 창밖 달빛 들어와요. 목도리 쓰다듬으며 생각해요. 오늘 저녁 지우 무대 서서 노래했을 거예요. 민수, 유진이 박수 쳤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 저 없어요. 할머니 자리가 없대요. 가슴 미어져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제 자리인가 봐요. 며느리 눈밖에 난 시어머니, 손주 발표회에도 못 가는 할머니. 토요일 오전 민수한테 전화 와요. 오늘 오후 집들이 한다며 초대해요. 가슴 뛰어요. 그동안 집에 오란 말 한 번 없었는데 며느리 마음 달라진 걸까? 전화 끊고 고민해요. 뭘 가져갈까? 민수가 며느리 고기 좋아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 좋은 한우 사가야겠어요. 시장 정육점 가서 제일 좋은 한우 보여달라고 해요. 선명한 붉은색, 기름기 적당히 박혀 고급스러워 보여요. 1kg에 85만 원이에요. 손 잠깐 멈춰요. 하루 일한 수입보다 많아요. 하지만 며느리 기뻐할 생각하니 마음 따뜻해져요. 2kg 주세요. 170만 원 내요. 지갑 홀쭉해지지만 괜찮아요. 며느리 기뻐하면 그걸로 돼요. 집 와서 제일 좋은 옷 꺼내요. 낡은 베이지 카디건이지만 깨끗이 다림질해뒀어요. 거울 보니 시장 아줌마 같아요. 하지만 이게 제 모습이에요. 오후 3시 아들집 초인종 눌러요. 유진이 문 열어요. 하얀 원피스 입고 화장 완벽해요. 한우 내밀어요. 유진아, 내가 좋아한다 해서 샀어. 한우야. 유진 얼굴 굳어요. 고기 받지 않고 쳐다봐요. 어머님, 저 채식주의자예요. 고기 생선 유제품 다 안 먹어요. 손 허공에 멈춰요. 민수 분명 고기 좋아한다고 했는데. 아, 미안해. 엄마 몰랐네. 목소리 작아져요. 유진 대답 없이 안으로 돌아서요. 한우 봉지 들고 따라가요. 거실 들어가니 소파에 여자 3명 앉아 있어요. 화려한 옷 입고 테이블에 명품 가방 놓여 있어요. 제 낡은 카디건과 시장 비닐봉지 내려다보니 얼굴 화끈거려요. 유진이 소개해요. 제 시어머니세요. 시장 분식집 하시는. 친구들 어색하게 웃어요. 그 웃음이 가슴 찔러요. 작게 인사하고 소파 구석 앉아요. 음식 나와요. 샐러드, 키노와 연어예요. 접시 하나에 몇 입 안 되는 양이에요. 조심스럽게 샐러드 먹어요. 친구들 이야기 시작해요. 영어 유치원 한 달 150만 원, 바이올린 레슨 60만 원 들려요. 한 달 200만 원 벌기 힘든데 숫자들이 머리 무겁게 눌러요. 유진이 유럽 여행 이야기예요. 친구들 부러워하며 웃어요. 끼지 못하고 샐러드만 먹으며 작아져요. 그때 유진이 져봐요. 어머님 아직 새벽부터 일하세요? 이제 쉬셔야죠. 대답하려니 유진 친구들 앞에서 말해요. 솔직히 제대로 된 일 하시면 좋겠어요. 분식집은 말끝 흐리지만 의미 명확해요. 친구들 당황하며 서로 봐요. 얼굴 불타요. 손 떨려요. 분식집도 일인데. 목소리 떨려요. 유진 대답 아내 인간. 아들 억지로 초대한 거 며느리 눈에 전혀 없어요. 투명 인간된 기분이에요. 1시간쯤 앉아있으니 더 못 견뎌요. 일어나요. 나 먼저 갈게. 유진 일어나지도 않고 네 조심히 가세요. 한우 봉지 들고 나와요. 문 닫히자 안에서 웃음소리 들려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요. 버스 타고 창가 앉아요. 무릎에 한우 봉지 올려놓아요. 170만 원 고기예요. 아들 손주 주면 될 텐데 친구들 앞에서 무시하고 창피하다듯 대하는 며느리가 가슴 아프게 해요. 눈물 흘러요. 참으려 해도 멈추지 않아요. 며느리가 저 부끄러워해요. 분식집 주인 부끄러운가 봐요. 35년 그 가게에서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민수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려고요. 그런데 이제 제대로 된 일 아니래요. 집 와서 한우 냉장고 넣어요. 침대에 앉아요. 가슴 무너져요. 오늘 일들 머릿속 맴돌아요. 며느리 차가운 눈빛, 친구들 어색한 웃음, 제대로 된 일 하시면 좋겠어요. 눈물도 흘러요. 며칠 지나 목요일 오전 제 자신 한심해요. 집들이에서 당하고도 또 일어나요. 하지만 엄마라 그런가 봐요. 아들 야근한다 하니 마음 약해져요. 새벽부터 특별한 소고기 국밥 끓여요. 민수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에요. 정육점에서 소고기 사와 큰 냄비에 물 붓고 센 불에 올려요. 1시간 지나 거품 부글부글 올라오니 국자로 정성껏 걷어내요. 하나도 안 남기고 걷어야 국물 맑아요. 불 약하게 줄이고 뚜껑 살짝 열어두고 기다려요. 이제 12시간 끓여야 해요. 오전 10시쯤 정숙이 들어와요. 순애 언니 소고기 국밥이요? 민수 요즘 야근 많다고 기운 내라고 만들어요. 정숙이 한숨 쉬어요. 또 아들한테 갖다 주려고요. 저번 한우도 안 받았잖아요. 국물 저으며 이번엔 다를 거예요. 국밥 민수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정숙이 고개 져지만 더 말 안 해요. 오후 2시쯤 대박이 와요. 순애 씨, 설마 국밥 아들한테 줄 거 아니죠? 며느리 차갑게 굴었는데. 대답 안 하고 국물 맛봐요. 구수한 맛 입안 퍼지니 완벽해요. 민수 좋아할 맛이에요. 오후 6시 불 끄고 12시간 끓인 국물 봐요. 뽀얗고 진한 국물 가득해요. 고기 건져 부드럽게 발라내고 파, 송송 썰고 마늘 다져요. 큰 보온기에 국밥 담아요. 김치, 깍두기 작은 통에 담아 싸요. 무거워요. 우리 아들 먹는 거니까. 정숙 대박이 걱정스럽게 봐요. 앞치마 벗고 가방 챙겨요. 7시 버스 타고 민수회사 가요. 40분 걸려요. 다리 아프지만 국밥 생각하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사 앞 경비실 가서 민수 연락 부탁해요. 잠시 후 민수 내려와요. 얼굴 피곤해 보여요. 어머니 왜 여기까지 왔어요? 목소리 차갑고 날카로워요. 보온기 내밀어요. 야근 많다 해서 국밥 끓였어. 따뜻할 때 먹어. 민수 용기 받지만 표정 어두워요. 고맙긴 한데 다음부터 회사 오지 마세요. 사람들이 보면 체면 없잖아요. 손님 없이 내려오니 가슴 멍들어요. 민수 용기 들고 돌아서요. 뒷모습 한참 봐요. 집 오는 버스에서 창밖 보며 생각해요. 민수국밥 맛있게 먹겠지. 그 생각에 가슴 조금 따뜻해져요. 다음 날 아침 7시 민수 전화 와요. 설레며 받아요. 국밥 맛있었다 할까? 여보세요, 민수야. 어머니, 어제 국밥 말인데 유진이가 버렸어요. 국자 떨어질 뻔해요. 뭐라고? 버렸다고? 목소리 떨려요. 냄새 너무 심하다고. 기름 마늘 냄새에 집안 퍼져 냉장고에도 싫대요. 그래서 그냥? 민수 말 끊겨요. 아무 말 못해요. 12시간 끓인 국밥보다 며느리 한마디가 중요해요. 엄마 이제 아무것도 아닌가 봐요. 어머니 다음부터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돼요. 우리끼리 알아서 먹을게요. 전화 끊겨요. 한참 서 있으니 대박이 다가와요. 순애 씨 괜찮아요? 고개 끄덕이지만 눈물 흘러요. 그날 저녁 6시 휴대폰 울려요. 지우예요. 할머니 목소리 울먹여요. 왜 그래? 우리 지우? 엄마가 할머니 음식 먹으면 안 된대요. 더럽다고요. 먹으면 혼난대요. 가슴 찢어져요. 지우 흐느끼니 전화기 꽉 쥐어요. 손 떨려요. 괜찮아 지우야. 목소리 가다듬으려 하지만 떨려요. 전화 끊고 주저앉아요. 부엌바닥 차가워요. 12시간 국밥 쓰레기통에 버려졌어요. 며느리 냄새 심하다 버렸어요. 손주 할머니 음식 더럽단 말 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냥 사랑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틀 지나 일요일 오후 3시쯤 대박이가 시장 구석 작은 카페로 가요. 커피 마시려 카운터 서는데 창가에서 익숙한 목소리 들려요. 고개 돌리니 민수 유진 나란히 앉아 있어요. 대박이 재빨리 옆 테이블로 가 신문 펼쳐요. 얼굴 가리고 들어요. 유진 목소리 낮게 깔려요. 여보 이대로 안 돼요. 시어머니 문제 심각해요. 민수 대답하려니 유진이어요. 친구들 앞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시장 분식집 주인 시어머니라니 얼굴 못 들고 다녀요. 대박이 신문 꽉 쥐어요. 민수 조용히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유진 차갑게 웃어요. 그 엄마가 우리한테 뭘 해줬는데요? 국밥 냄새로 집 망치고 불쑥 찾아오고 숨 막혀요. 유진 가방에서 서류 꺼내요. 요양원 알아봤어요. 여기 괜찮아요. 한 달 200만 원이에요.
민수 놀라 200만 원. 어떻게 내? 유진 의미심장하게 웃어요. 어머님이 돈 꽤 있을 거예요. 엄마 무슨 돈 있어? 분식집인데. 유진 고개에 저어요. 아니에요. 35년 장사했으면 모아놓은 거 있을 거예요. 우리 모르는 통장이 있어요. 일단 요양원 보내고 천천히 알아봐요. 외아들잖아요. 시어머니 재산 우리 거예요. 대박이 더 못 참고 주먹 쥐고 일어나요. 신문 던지듯 놓고 카페 나와요. 어떻게 저런 말할 수 있나. 대박이 곧장 분식집으로 뛰어가요. 숨 가쁘지만 멈추지 않아요. 문 열고 들어가니 국물 끓이고 있어요. 순애 씨. 목소리 떨려요. 놀라 돌아봐요. 대박 씨. 무슨 일하요? 얼굴 왜 그래요? 대박이 가쁜 숨 몰아쉬며 카페에서 들은 이야기 쏟아내요. 민수 유진 본 거, 요양원 계획, 재산 있을 거 추측하는 거. 손 부들부들 떨려요. 국자 덜그럭 떨어져요. 뭐라고? 요양원. 목소리 떨려요. 대박이 어깨 잡아요. 이제라도 민수한테 말해요.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지 말해야 해요. 고개에 저어요. 눈물 그렁그렁해요. 안 돼요. 말하면 재산 때문에 찾아올 거예요. 진짜 마음으로 오길 바래요. 하지만 지금 며느리가 요양원 보내려 해요. 대박이 목소리 높아져요. 냄비 붙잡고 서 있어요. 다리 힘 풀리지만 버텨요. 그래도 민수 제 아들이에요. 내가 낳아 키운 아들이에요. 목소리 떨리지만 단호해요. 대박이 한숨 쉬어요. 아들이라고 다 같은 아들 아니에요. 지금 당신한테 뭘 하는지 봐요. 대답 못해요. 가슴 찢어져요. 대박이 조용히 35년 고생 다 봤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잖아요. 그렇게 모은 돈인데 이렇게 당하면 안 돼요. 눈물 흘러요. 대박이 안타깝게 봐요. 며느리 재산 냄새 맡았어요.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 거예요? 재산 알면 함부로 못해요. 곧 알아낼 거예요. 먼저 말하는 게 나아요. 설명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고개 저어요. 대박씨,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757 민수한테 절대. 대박이 깊은 한숨 쉬어요. 순애씨 제발. 목소리 간절해요. 대박이 더 말 못하고 안타깝게 봐요. 저녁 되니 혼자 가게 정리해요. 손님 나가고 조용해져요. 요양원 말 머릿속 떠나지 않아요. 민수가 요양원 보내려 해요. 35년 키운 아들이 설거지하다 그릇 떨어뜨려요. 깨지는 소리 크게 울려요. 그 소리와 함께 눈물 쏟아져요. 내가 뭘 잘못했나. 혼잣말 새어나와요. 아무도 없는 가게에서 주저앉아요. 깨진 그릇 조각 바닥에 흩어지고 눈물도 떨어져요. 2주일 지나 추석 지난 후에요. 대박이 카페 이야기 계속 맴돌지만 마음 다잡아요. 그래도 민수 제 아들이에요. 혈육 버릴 수 없어요. 추석 때 시장 상인들 갈비 과일 선물 주고 가요. 또 거절당할 텐데 버려질 텐데. 하지만 명절인데 이번엔 받아줄까. 미련한 기대해요. 혼자 먹기 많아서 갈비찜 해주면 어떨까. 추석 선물이라 받아줄지도. 참 미련하지요. 엄마라 그런가 봐요. 자식 앞에선 끝없이 바보 돼요. 이틀 동안 정성껏 갈비찜 만들어요. 갈비 손질하며 민수 어렸을 때 떠올라요. 갈비 한 대 귀했는데 1년에 한두 번 생기면 민수 눈 반짝이며 엄마 갈비다 하던 목소리. 양손으로 꼭 쥐고 행복하게 먹던 모습 선해요. 배 양파 갈아 양념 재우고 밤새 재운 갈비 큰 냄비에 넣어 약한 불로 4시간 푹 끓여요. 윤기 자르는 갈비찜 완성되고 과일 예쁜 바구니에 담아요. 무거운 보자기 어깨에 메고 버스 타고 10분 가서 아들 집 도착해요. 초인종 누르니 민수 문 열어요. 웃으며 보자기 내밀어요. 추석 선물 많아서 갈비찜 해봤어. 과일도 가져왔고. 하지만 민수 표정 어두워요. 유진 뒤에서 나와 차갑게 오늘 외식하기로 했어요. 호텔 뷔페 예약했는데 명절 지났는데 가슴 내려앉아요. 유진 목소리에 짜증 배어 있어요. 민수 조심스럽게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예의상 묻는 거고 유진 얼굴 굳어요. 고개 저으며 아니야. 너희끼리 가. 무거운 보자기 들고 30분 걸려 집 와요. 갈비찜 과일 식탁에 놓아요. 이틀 만든 게 혼자 먹기 많아요. 주저앉아요. 눈물 나지만 이번엔 달라요. 억울하고 분해요. 이틀 정성 갈비찜 뭐 잘못됐나. 밤 8시쯤 문 두드려요. 대박이 시장 할머니들 5명과 와요. 순애씨 우리가 왔어요. 음식 들고 들어와 식탁 차려요. 갈비찜 보며 한 할머니 손 잡아요. 이게 다 당신 정성인데 혼자 먹으면 안 되지. 함께 먹어줄게.
대박이 어깨 토닥이며 35년 아들 키우느라 고생 다 봤어요. 하늘도 보고 있어요. 그제야 울음 터뜨려요. 할머니들 안아줘요. 갈비찜 과일 함께 먹으며 웃음소리 원룸 채워요. 우리 손주들 당신 떡볶이 먹고 컸어요.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다 알아요. 아들 못 알아도 우리는 알아요. 정말 훌륭한 엄마예요. 밤 깊어 상인들 돌아가요. 따뜻함 가슴에 남아요. 다음날 오후 3시 아들 집 근처 편의점 주인 김 사장 급히 분식집 뛰어들어와요. 순애 씨, 지우 우리 편의점 앞에서 울고 있어요. 가슴 철렁 내려앉아요. 박보니 김 사장 차에 지우 앉아 있어요. 얼굴 눈물 가득해요. 뛰어나가 차문 열고 안아요. 지우야, 어떻게 집에서 나온 거야? 제품에 안겨 울기 시작해요. 엄마 자고 있어서 나왔는데 집 어딘지 몰랐어요. 5살 아이 혼자 편의점까지 갔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김 사장 평소 지우랑 장 보러 오는 거 봐서 알아봤대요. 배고프다는 지우 안고 가게 들어가 따뜻한 떡볶이 만들어줘요. 허겁지겁 먹는 모습 보며 가슴 아파요. 김 사장 며느리한테 전화해야 한다 해요. 떨리는 손으로 유진에게 전화해요. 한참 만에 받아요. 목소리 잠 깬 듯해요. 지우 가게에 와 있어. 김 사장 차로 데려왔어. 유진 목소리 날카로워져요. 뭐라고? 어떻게 거기 갔어요? 20분 후 유진 민수와 급히 들어와요. 지우 앉자마자 표정 굳어요. 저 쳐다보며 따져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우리 집 앞까지 오셔서 지우 데려온 거 맞죠? 혼자 올 리 없잖아요. 말문 막혀요. 아니야. 김 사장 차로 데려온 거야. 유진 눈빛 의심 가득해요. 민수 저 보며 엄마 지우 보고 싶은 거 이해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죠. 손 떨려요. 김 사장 나서서 제가 편의점 앞 오는 지우 발견했어요. 순애 씨, 손주 알아서 차로 데려왔어요. 하지만 유진 표정 차가워요. 지우한테 이런 거 먹이지 마세요. 위생 엉망이고 첨가물 덩어리잖아요. 우리의 건강 망가뜨리지 마세요. 믿을 수 없어요. 떡볶이 뭐가 문제야. 유진 대답 대신 지우 안고 돌아서며 앞으로 연락 없이 오시면 안 돼요. 계속 이러면 유괴 신고할 수 있어요. 민수 머뭇거리다 따라 나가요. 멍하니 서 있어요. 김 사장 손 잡아요. 숨 막혀요. 천천히 도운 일이 오해로 돌아왔어요. 아들마저 의심해요. 그날 밤 잠 못 자요. 지우 혼자 나온 사건 후 민수 연락 끊겨요. 전화 안 받고 문자 답 없어요. 매일 휴대폰 확인하며 기다리지만 소식 없어요. 목요일 오후 2시 분식집 손님 없어 설거지하는데 문 열리고 유진 서 있어요. 화장 진하고 명품 가방 들어요. 차가운 미소 걸려 있어요. 놀라 손 닦으며 다가가요. 유진아 어쩐 일이야. 지우 유치원이에요. 어머님 할 말 있어서 왔어요. 목소리 낮고 단호해요. 가슴 철렁 내려앉지만 맞은편 앉아요. 무슨 일인데? 유진 가방에서 서류 꺼내 놓아요. 요양원 상담 받아왔어요. 한 달 200만 원이에요. 손 떨려요. 대박이 카페 들은 이야기 현실됐어요. 요양원 왜 가야 해요? 유진 씁쓸하게 웃어요. 어머님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분식집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나이 있으신데. 고개 저어요. 아직 건강해요. 일할 수 있어요. 유진 눈빛 차가워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머님 모시기 힘들어요. 지우 교육 방해되고 생활 불편해요. 나이 있으시잖아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데 누가 병원 데려가요. 맞벌이 애 키우는데 시간 없어요. 요양원 가시면 24시간 케어해 주잖아요. 비용은 어머님 내셔야죠. 35년 장사했으면 모아놓은 돈 있잖아요. 온몸 얼어붙어요. 제 비밀 아는 건가? 무슨 소리야, 무슨 돈이 있다고. 유진 비웃듯 어머님 바보 아니에요. 35년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으면 모았을 거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말해요. 얼굴 하얗게 질려요. 유진 더 가까이 다가와요. 시장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님 숨기고 계시다고 하던데요. 부동산 예금 있다던데 고개 저어요. 그런 거 없어. 다 민수 키우느라 썼어. 유진 목소리 날카로워져요. 거짓말 마세요. 시장에서 다 물어봤어요. 소문 돌던데요. 35년 벌었으면 숨겨놓은 거 있잖아요. 설사 있다고 쳐도 내 돈이야. 내가 번 거라고. 유진 차갑게 웃어요. 어머님 돈이요. 민수 외아들인데 당연히 민수 돈 아니에요? 나중에 상속될 거면 지금 요양원 비용으로 쓰세요. 아니면 한 푼도 안 모으신 거예요. 믿을 수 없어요. 며느리 입에서 이런 말.
유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직 살아있는데. 유진 가방 챙기며 일어나요. 어쨌든 요양원 생각하세요. 돈 있으면 내시고 없으면 우리 어떻게든 해볼게요. 근데 지우 일 조심하세요. 증거 없으면 누가 어머님 편 들어줄까요? 손 떨려요. 뭐라고? 지우 가지고. 유진 문 앞 서서 돌아보며 지우 혼자 편의점 갔다는 거 믿겠어요? 어머님 데리러 가신 걸 수도 있잖아요. 문 닫히니 멍하니 서 있어요. 다리 힘 풀려 주저앉을 뻔하지만 테이블 잡고 버텨요. 요양원도 모자라 재산 캐내려 하고 지우 일 들먹이며 협박까지. 1시간쯤 앉아있으니 대박이 들어와요. 순애 씨 왜 그래요? 얼굴 하얗게 질렸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일 말해요. 유진 한 말들, 요양원, 시장 소문으로 재산 냄새, 지우 협박까지. 대박이 얼굴 굳어요. 뭐라고? 그 여자 감히. 주먹 쥐어요. 이제라도 민수한테 말해요.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지. 고개 저어요. 안 돼요. 대박이 답답하게. 그럼 이대로 당하고 있을 거예요. 며느리 요양원 보내려 해요. 눈물 닦으며 그래도 민수 제 아들이에요. 언젠가 알아줄 거예요. 대박이 한숨 쉬어요. 순애 씨 너무 착해요. 착해서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날 밤 잠 못 자요. 유진 차가운 눈빛 날카로운 목소리 맴돌아요. 35년 모은 재산 피땀으로 모은 거예요. 이제 빼앗기게 생겼고 요양원 협박받아요. 창밖 달빛 들어오니 침대에 누워 천장 봐요. 민수 어렸을 때 웃던 얼굴 떠올라요. 하지만 이제 며느리 말만 듣고 저 의심해요. 눈물 흘러요. 닦지 않고 흐르게 둬요. 4월 지나 토요일 오후 3시 분식집 손님 몇 명 있는데 문 열리고 민수 들어와요. 경장 입었지만 얼굴 어두워요. 국자 내려놓아요. 민수야 무슨 일이야? 테이블 앉으며 잠깐 얘기 좀 해요. 목소리 차갑고 단호해요. 손님들 음식 내주고 맞은편 앉아요. 무슨 일로 찾아왔어? 민수 휴대폰 꺼내 화면 보여요. 요양원 사진이에요. 유진이 알아본 거예요. 여기 괜찮던데 어머니 여기 가시는 게 어때요? 가슴 철렁 내려앉아요. 유진 말한 요양원이에요. 민수야 엄마 건강해. 왜 요양원 가야 해? 민수 한숨 쉬어요. 어머니 솔직히 우리 가족 다 힘들어요. 유진 스트레스 받고 지우 혼란스러워해요. 손 떨리지만 참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민수 목소리 날카로워져요. 맨날 불쑥 찾아오시고 지우한테 이상한 거 먹이고 편의점까지 데려오셨잖아요. 이제 집착 그만하세요. 가슴 찢어져요. 집착? 손주 보고 싶은 게 집착이야. 편의점 내가 간 거 아니라 지우 혼자 나온 거라고. 민수 고개에 저어요. 어머니 뭐라 하시든 유진 믿지 않아요. 저도 의심스러워요. 눈물 흘러요. 민수야, 너까지 엄마 의심해? 너만큼은 믿어줄 줄 알았는데 엄마 너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민수 차갑게 그건 알아요. 근데 이제 그만하세요. 제 인생, 제 가정 있어요. 어머니 때문에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믿을 수 없어요. 35년 키운 아들이 이런 말. 민수야, 엄마 너 망가뜨리려 한 적 없어. 그냥 보고 싶었을 뿐이야. 민수 일어서며 요양원 비용 어머니 내셔야 해요. 한 달 200만 원이에요. 35년 장사했으면 돈 있잖아요. 손 떨려요. 순간 깨달아요. 유진 생각만 아니에요. 민수도 재산 알고 싶어 했어요. 너도 유진 말 믿는 거야? 엄마 숨긴 돈이 있다는 거. 민수 머뭇거리다 있으면 솔직히 말씀하세요. 어차피 제거될 거잖아요. 지금 요양원 쓰시든 나중 상속하시든 가슴 무너져요. 민수 원하는 건 재산이었어요. 그래 있다고. 근데 엄마 돈이야? 35년 피땀으로 번 거라고 소리 지르고 나서 깨달아요. 이미 인정해버렸어요. 민수 얼굴 굳어요. 역시 숨기고 계셨네요. 얼마나 있는데요? 입술 깨물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민수 다가와 낮게 어머니 저 아들이잖아요. 알 권리 있어요. 얼마나 어디에요? 고개 저어요. 민수야 말 못해. 민수 눈빛 차가워져요. 왜요? 제거될 건데. 다른 데 쓰실 생각이세요? 눈물 주르륵 흘러요. 민수야 엄마 바란 건 하나였어. 돈 알아서 오는 게 아니라 그리워서 찾아오는 아들. 그게 평생 바란 전부인데 민수 비웃듯 지금 우리 이해 못하시는 듯해요. 저도 가족 지켜야 해요. 유진도 지쳤어요. 일주일 줄게요. 생각해보세요. 요양원 가시든 거리, 도시든. 근데 앞으로 지우 못 보실 거예요. 가슴 찢어지지만 민수 돌아서요. 일주일 안에 결정하세요.
요양원 아니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문 닫히니 주저앉아요. 손님들 걱정스럽게 봐요. 일어설 수 없어요. 35년 키운 아들 버렸어요. 돈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재산 쓸까 두려워해요. 대박이 뛰어들어와요. 순애 씨, 민수 나가는 거 봤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대답 못하고 눈물만 흘려요. 대박이 어깨 잡아요. 이제 포기하세요. 그 아들 포기하고 당신 인생 사세요. 고개 져지만 가슴 한구석 알아요. 정말 끝난 거. 그날 밤 침대 누워 천장 봐요. 일주일 안에 결정하라 해요. 눈물 흘러요. 잠 못 자요. 이틀 지나 민수, 최후 통첩 준 지 이틀 후에요. 분식집 일하며 참으려 애써요. 끝내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오후 3시쯤 김 사장 급히 와요. 순애 씨 큰일 났어요. 숨 헐떡이며 민수 아파트 앞 지나가다 봤는데 지우 15층 베란다 난간의 기대 아래 내려다보고 있어요. 5살짜리 혼자예요. 얼굴 하얗게 질려요. 뭐라고? 무서워서 한참 봤어요. 떨어질까봐 아무도 없는 듯해요. 빨리 가보세요. 김 사장 예전에도 지우 발견했던 사람이에요. 앞치마 벗어던지고 뛰쳐나가요. 민수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지우 목숨 달렸어요. 택시 타고 아들 집 가요. 아파트 앞 건물 올려다봐요. 15층 베란다 작은 그림자 보여요. 지우 난간 기대 아래 봐요. 떨어지면 죽는 높이에요. 심장 터질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초인종 눌러요. 한참 기다려도 안 나와요. 다시 누르니 발소리 들려요. 문 열리니 유진 나와요. 머리 헝클어지고 눈가 부어 있어요. 저 보자 표정 굳어요. 어머님 왜 왔어요? 다급히 지우 베란다 난간에 있어 위험해. 유진 문 좁게 열고 막아요. 연락 없이 오시면 곤란해요. 안에서 작은 목소리 할머니. 지우 거실에 있어요. 얼굴 야위고 눈과 눈물 자국 선명해요. 지우야. 달려오려 하자 유진 막아요. 할머니 나 배고파. 가슴 찢어져요. 유진아, 지우 배고프다는데 밥 줬니? 베란다 위험하잖아. 유진 목소리 날카로워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끄세요. 연락 없이 오시는 거 스토킹 같아요. 계속 이러면 경찰 불러요. 주거 침입 신고할 수 있어요. 손 떨려요. 뒤에서 민수 나와요. 정장 입었지만 얼굴 초췌해요. 한숨 쉬며 어머니 왜 왔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지우 베란다 위험하게 있다고 급히 왔어. 너희 전화 안 받잖아. 민수 짜증스럽게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간섭 그만하세요. 일주일 줬잖아요. 결정하세요. 유진 덧붙여 계속 이러면 지우 못 보게 해요. 접근 금지 신청할 수 있어요. 숨 막혀요. 접근 금지라니. 지우 안에서 울기 시작해요. 할머니 가지마. 울음소리 복도 울려요. 유진 문 닫기 시작해요. 지우야 소리치지만 문 완전히 닫혀요. 안에서 지우 우는 소리만 들려요. 문 앞 서서 한참 들어요. 다른 집 문 열리며 쳐다보지만 신경 안 써요. 울음소리 작아지니 천천히 돌아서요. 엘리베이터 내려오며 눈물 흘러요. 지우 얼굴 떠올라요. 야위고 눈물 자국 있고 배고프다고 하고 팔에 긁힌 자국 있어요. 베란다 혼자 앉아 있었어요. 민수 초췌하고 유진 머리 헝클어진 채 눈가 부어 있어요. 요즘 부부 사이 무슨 일 있는 듯해요. 손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방 나와 버스 정류장 걸어요. 다리 힘 없지만 걸어요. 제대로 돌보는 걸까 방치하는 걸까? 버스 타고 창가 앉아요. 창밖 보며 생각해요. 가슴 답답해요. 접근 금지 말 맴돌아요. 지우한테 무슨 일 생겨도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무서워요. 분식집 도착하니 대박이 걱정스럽게 순애 씨 괜찮아요? 얼굴 왜 그래요? 대답 못하고 주저앉아요. 대박이 물 한 잔 가져다 줘요. 떨리는 손으로 마셔요. 지우 너무 야위었어요. 밥 못 먹는 듯 울기만 해요. 대박이 얼굴 굳어요. 그럼 신고해야 해요. 고개 저어요. 그럼 정말 못 봐요. 유진 접근 금지한대요. 대박이 한숨 쉬어요. 이제 결단 내려야 해요. 이대로 당할 수 없어요. 대답 못해요. 그날 밤 8시 떨리는 손으로 민수 전화 걸어요. 한참 만에 받아요. 어머니 왜요? 목소리 피곤하고 짜증스러워요. 조심스럽게 민수야, 내일 만나자. 할 얘기 있어. 민수 한숨 쉬어요. 일주일 줬잖아요. 기다리세요. 지금 바빠요. 목소리 떨려요. 지우 야위였어. 제대로 먹이고 있니? 민수 차갑게 신경 끄시면 돼요. 우리 일 우리가 알아서 해요. 전화 끊겨요. 휴대폰 들고 한참 있어요.
대박이 뭐래요? 고개 저어요. 안 만나준대요. 기다리래요. 대박이 답답한 표정 지어요. 밤 깊어가지만 잠 못 자요. 지우, 야위 얼굴 눈물 자국 배고프다던 말 떠올라요. 새벽 2시 결심해요. 내일 다시 가야겠어요. 민수, 뭐라 하든 지우 꼭 봐야 해요. 다음날 오전 10시 밤새 잠 못 잤어요. 지우 얼굴 떠올라 눈 감지 못해요. 배고프다 작은 목소리 맴돌아요. 다시 아들 집 가요. 버스 타고 15분 가며 창밖 봐요. 민수 오지 말라 했지만 상관없어요. 지우 확인해야 해요. 아파트 앞 건물 올려다봐요. 15층 멀게 느껴져요. 엘리베이터 타고 버튼 눌러요. 심장 빠르게 뛰어요. 5층, 8층, 10층 올라갈수록 두근거려요. 15층 도착복도 걸어요. 다리 힘 없지만 문 앞 서요. 초인종 눌러요. 안 나와 다시 누르니 발소리 들려요. 문 열리니 유진 나와요. 얼굴 굳어요. 또 왔냐? 차갑게. 지우 보자. 밤새 걱정돼서 왔어요. 유진 문 막으면 안 돼요. 계속 이러면 경찰 불러요. 안에서 민수 나와요. 머리 헝클어지고 얼굴 피곤해요. 어제 전화했냐 한숨 쉬어요. 들어가 얘기하자. 애원하니 민수 문 열어요. 거실 소파 앉아요. 민수 유진 맞은편 앉아요. 분위기 차갑고 무거워요. 먼저 지우 어디 있냐 얼굴 보고 싶다고. 민수 짜증스럽게 유치원 가볼 필요 없어요. 가슴 아프지만 참고난 네 엄마야.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눈물 흘리며 손주 못 보게 하고 요양원 보내는 게 맞아? 민수 얼굴 찌푸리며 엄마 너무 끼어든다고 우리도 숨쉬고 싶다고 목소리 높여요. 가슴 쥐며 엄마 자식 걱정하는 게 끼어드는 거니? 민수 벌떡 일어나 소리쳐요. 맨날 갑자기 찾아오고 유진 싫다는데 음식 갖다 주고 생활 엉망됐어요. 유진랑 매일 싸워요. 엄마 때문에 사업 안 풀려 미쳐버릴 것 같아요. 유진 거들며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요. 민수 더 크게 분식집 주인 뭐 자랑이라고. 부끄러워 죽겠어요. 돈 있으면서 가난 척 왜 사세요? 그걸로 요양원 가세요. 가슴 무너져요. 눈물 흘러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 분식집에서 35년 일해서 너 키웠어. 대학 보내고 결혼 다 그 돈으로 했어. 민수 비웃듯 그래서 빚 지우는 거예요. 저도 인생 살 권리 있어요. 일어서 민수에게 다가가요. 민수야 엄마 말 들어봐. 손 뻗어요. 민수 밀쳐요. 이제 그만하세요. 지겹다고요. 평생 엄마 타령하며 잡아먹지 말고 놔주세요. 비틀거리지만 다시 다가가요. 민수야 엄마는. 그 순간 민수 손 움직여요. 날카로운 소리 거실 울려요. 세상 멈춰요. 뺨 감싸요. 뜨겁고 따가워요. 손등 기름 자국 있는데 그 손으로 맞은 뺨 감싸요. 민수 자기 손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 지어요. 유진 급히 민수 입 막으며 진정하라 속삭여요. 천천히 민수 봐요. 68년 살며 아버지 남편도 안 때린 얼굴을 눈물 흘리지만 소리 안 내요. 가방 들고 천천히 돌아서요. 민수 잠깐 부르지만 돌아보지 않아요. 문 나가 엘리베이터 타요. 거울에 제 모습 보여요. 뺨에 빨간 손자국 선명하고 눈물 한 방울 흘러 피눈물 같아요. 엘리베이터 내려가요. 15층, 14층, 13층 층수 줄어들수록 눈빛 어두워져요. 1층 나가요. 햇살 밝지만 의미 없어요. 걸어요. 버스 정류장 가서 버스 타고 분식집 와요. 문 열고 들어가니 대박이 달려와요. 순애 씨 얼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주저앉아요. 대박이 부축해 안으로 들어가 앉혀요. 손 떨리고 뺨 화끈거려요. 대박이 물 가져다 주며 경찰 신고하자 가정폭력이라고. 떨리는 손으로 물 마시며 고개 저어요. 신고하면 안 돼요. 그냥 끝내고 싶어요. 대박이 답답한 표정 지어요. 천천히 일어나 집 가야 해요. 혼자 있고 싶어요. 대박이 걱정스럽게 보내줘요. 원룸과 문 잠가요. 거울 봐요. 뺨 손자국 남아있어요. 만져보니 아파요. 휴대폰 꺼내 민수 연락처 찾아 차단해요. 전화 문자 모두 차단. 이제 연락 안 올 거예요. 서랍 연리가족 사진 가득해요. 민수 어렸을 때부터 결혼식까지 35년 기록이에요. 사진 하나하나 꺼내요. 5살 때 저 잡고 웃는 민수. 눈물 흘리지만 찢어요. 찢어지는 소리 작게 들려요. 다음 사진 집어 찢어요. 초등 입학 중학교 졸업대학 합격 결혼식 모두 찢어요. 작은 조각 바닥에 쌓여요. 35년 추억 산산조각 나요. 멈추지 않고 계속 찢어요. 손 아프지만 상관없어요.
마지막 사진까지 찍고 바닥 주저앉아요. 찢어진 조각 주위에 흩어져요. 그날 밤 결심해요. 재산 기부할 거예요. 민수한테 한 푼도 안 가요. 돈 때문에 엄마 때린 아들한테 전화 울려요. 정숙이에요. 받아요. 대박이한테 들었대. 민수 때렸대. 괜찮냐고. 괜찮다고 하지만 목소리 떨려요. 정숙이 소리쳐요. 괜찮을 리 없잖아요. 경찰 신고해요. 가정폭력이에요. 고개 저으며 신고한대요. 끝내고 싶어요. 정숙이 침묵하다. 재산 어떻게 할 거냐고. 대답 못하니 계속 노년동 다가구 주택 시세 10억이에요. 월세 한 달 300만 원, 예금 2억, 총 12억 넘는데 어쩔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내일 아침 유언장 쓸 거예요. 전부 사회에 기부하고 민수한테 한 푼도 안 남겨요. 정숙이 놀라 정말이냐? 35년 모은 돈 다 기부하냐? 단호하게 네. 35년 숨긴 이유 있어요. 돈 때문에 오는 건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숙이 눈물 흘리며 언니 얼마나 힘들었냐 고생했다고. 전화 끊고 바닥 앉아 찢어진 사진 봐요. 35년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날 밤 잠 못 자고 천장 봐요. 민수 어렸을 때 손잡고 시장 걷던 날, 떡볶이 먹여주던 날, 아프다 안아주던 날 떠올라요.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일어나 제일 좋은 옷 입어요. 낡지만 다림질한 옷이에요. 거울 보니 뺨 손자국 연해졌지만 화장으로 가려요. 법무사 사무실 주소 확인하고 버스 타고 30분 가요. 9시 30분 약속이에요. 문 열고 들어가 직원 물으니 유언장 쓸러 왔다고. 안내받아 법무사 만나요. 앉으라 하니 앉아서 모든 재산 사회에 기부하고 싶어요. 아들에게 한 푼도 안 남겨요. 법무사 놀라 확실하냐 후회 안 하냐. 단호하게 네 확실해요. 후회 안 해요. 서류 작성하며 노년동 다가구 주택 10억 예금 2억 총 12억 넘는 재산 사회복지단체 기부. 아들 이름 안 쓰고 상속인 없음 적어요. 법무사 확인하고 서명 도장 찍으라 해요. 펜 들고 손 떨리지만 이름 쓰고 도장 찍어요. 끝났어요. 그날로 민수 완전히 지웠어요. 3개월 지나 민수 연락 한 번 안 받아요. 전화 문자 차단. 모든 연락 끊었어요. 매일 새벽 5시 일어나 분식집 가 국물 끓이고 떡볶이 만들며 손님 맞아요. 웃으며 일해요. 아무 일 없던 듯해요. 하지만 가끔 손 멈춰요. 지우, 밥 잘 먹고 있을까 건강할까 생각날 때예요. 한 달쯤 지나 정숙이 마트 가다 민수 밭에 전화 와요. 목소리 떨려요. 언니 민수 봤는데 지우랑 컵라면 코너에 있었대. 지우 울고 있었대. 이것만 먹기 싫어요. 정숙이 진열대 뒤 숨어 지켜봤어요. 민수 컵라면 수북이 들고 다크서클 짓고 수염 거칠대 몰골 엉망이었대. 다가가려다 멈췄어요. 뭐라 할지 몰라요. 언니 이미 아들 지웠는데 전화 끊고 한참 서 있어요. 지우 울음소리 맴돌아요. 2개월째 저녁 분식집 문 열리니 민수 들어와요. 지우 데리고. 지우 할머니 보자 울며 달려와요. 안아요. 오랜만이라 지우 야위고 창백해요. 민수 떨리는 목소리로 유진 한 달 전 친정 갔대. 돌아올 생각 없대요. 아무 말 없이 지우에게 따뜻한 떡볶이 만들어줘요. 허겁지겁 먹으며 눈물 흘려요. 할머니 떡볶이 그리웠어요. 민수 고개 숙여요. 잠시 후 지우 데리고 나가려니 보온기 내밀어요. 반찬 가득해요. 민수 받으려 하자 차갑게 지우 거라고 민수 알아서 먹으라. 3개월째 토요일 오후 민수 가게 앞 나타나요. 표정 초췌하고 서 있기 힘들어 보여요. 대박이 멀리서 지켜봐요. 민수 다가와 12년 다닌 회사 권고사직 당했대 도와달라 애원해요. 설거지 멈추지 않고 돌아서며 차갑게 너희 힘든 건 너희 해결해. 이제 상관없어. 민수 비틀거리며 나가요. 다시 설거지해요. 대박이 조용히 천벌 시작됐네요. 대답 안 하지만 눈가 붉어져요. 그날 밤 잠 못 자요. 천장 보며 지우 야위 얼굴 민수 초췌 모습. 권고사직 말 맴돌아요. 가슴 아프지만 참아요. 다음 날 아침 분식집 나갈 일 시작해요. 국물 끓이고 떡볶이 만들며 손님 맞아요. 손 자꾸 멈춰요. 지우, 민수 생각나요. 힘들어하는 모습 보여요. 대박이 괜찮냐, 마음 흔들리냐 물어요. 고개 저으며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 떨려요. 2주일 더 지나 민수 또 와요. 지우 없이 혼자. 얼굴 더 야위고 옷 구겨져 있어요. 도와달라 잘못했다 애원해요. 회사 잘리고 유진 안 오고 지우 돌보지 못한다고 울먹여요.
설거지, 손 멈추고 돌아서요. 민수 가만히 보다가 지금 와서 왜 그래? 민수 정말 후회한다. 어머니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이제야 안다. 차갑게 그런데 왜 지금 와서 힘들다고 해? 엄마 없이 잘 살지 않고. 민수 눈물 흘리지만 고개 돌려요. 이제 상관없어. 너희 인생 너희가 살아. 민수 얼굴 창백해지고 입술 떨려요. 다시 돌아서 설거지해요. 민수 한참 서 있다 비틀거리며 나가요. 그날 밤 또 잠 못 자요. 민수 야위 얼굴 애원 목소리 비틀거리는 뒷모습 눈에 밟혀요. 가슴 찢어지지만 참아요. 이미 유언장 썼고 관계 끊었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하지만 눈물 멈추지 않아요. 일주일 더 지나 저녁 6시 문 열리니 민수 들어와요. 지우 데리고. 지우 할머니 보자 울며 달려와요. 안아요. 지우 더 야위고 창백하고 눈가 다크서클 짙어요. 아무 말 없이 주방 가서 따뜻한 밥 차려요. 된장찌개 끓이고 김치 꺼내 계란 프라이 부쳐요. 지우 앞에 밥상 놓아요. 허겁지겁 먹기 시작해요. 숟가락 놓지 않고 계속 먹어요. 지우 머리 쓰다듬으며 천천히 먹으라. 민수 모습 보며 서 있다. 갑자기 무릎 꿇어요. 바닥에 이마대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목소리 떨려요. 내려다봐요. 정말 잘못했어요. 평생 후회해요. 울먹이며 계속 말해요. 무표정하게 서 있다. 한참 후 조용히 지금 와서 왜 그래? 민수 바닥에 된 채 지금까지 어머니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이제야 안다. 미쳤었다. 어머니 부끄러웠던 거 죄송해요. 분식집 주인 창피하다 한 거 평생 후회할게요. 눈물 바닥에 떨어져요. 그때 문 열리니 정숙이 들어와요. 민수 보자 다가와요. 강민수 씨. 목소리 차갑고 단호해요. 민수 고개 들어봐요. 정숙이 앞에 서서 당신 어머니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민수 고개 저으며 몰라요. 정숙이 소리쳐 논현동 다가구 주택 건물주예요. 시세 10억 월세 300만 원, 예금 2억, 총 12억 넘어요. 민수 얼어붙어요. 입 벌어진 채 져봐요. 정숙이 계속 35년 혼자 모으신 거예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당신 대학 보내고 결혼 비용 대주고도 모았어요. 민수 손 떨려요. 왜 숨겼는지 알아요? 돈 때문에 오는 건 진짜 사랑 아니에요. 가난 척 사신 거예요. 대박이 나서 한 달 전 유언장 썼어요. 12억 전부 사회기부 당신한테 한 푼도 안 남겨요. 민수 주저앉아요. 입술 파르르 떨려요. 저 올려다보며 어머니 정말이에요? 대답 안 하고 지우에게 물 따라줘요. 민수 바닥 짚으며 다시 어머니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차갑게 알았으면 돈 때문에 왔을 거잖아. 민수 고개 저으며 아니에요. 지금 정말 후회해요. 울어요. 민수 보다가 천천히 일어나. 이제 그만 가. 민수 일어나지 않고 빌지만 돌아서요. 다음날 새벽 4시 분식집 문 열고 들어가니 누군가 서 있어요. 민수예요. 앞치마 입고 있어요. 얼굴 초췌하지만 눈빛 달라졌어요. 어머니 일 배우러 왔어요. 차갑게 돌아가. 민수 고개 숙이지만 움직이지 않아요. 어머니 35년 하신 일 배우고 싶어요. 지우 먹일 수 있게. 지나쳐 주방 들어가요. 민수 따라오려 하자 손들어 막아요. 들어오지 마. 할 일 없어. 민수 문 앞 서서 그럼 밖에서 기다릴게요. 용서할 때까지. 대답 안 하고 국물 끓여요. 민수 계단 앉아 기다려요. 한 달 지나 민수 매일 새벽 4시 나와요. 앞치마 입고 국물 끓이는 법, 떡볶이 만드는 법, 순대 삶는 법 배워요. 손에 화상 입고 기름 튀지만 불평 안 해요. 말 적지만 예전처럼 차갑지 않아요. 물 조금 더 부어봐. 파. 이렇게 써는 거야. 명령보다 가르침 가까워요. 아직 다정함 없지만 민수 재산 이야기 한 번도 안 꺼내요. 지켜봐요. 언제까지 버틸까 돈 이야기할까. 하지만 안 해요. 대박이 순애 씨 민수 변한 것 같지 않아요? 고개 저어요. 아직 몰라 사람 쉽게 안 변해. 3개월째 날 분식집 문 열리니 며느리 들어와요. 지우 데리고. 얼굴 야위였어요. 차갑게 친정에 있다 왜 왔어? 며느리 고개 숙여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대답 안 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혼자 지우 키워보니 알겠어요. 어머님 얼마나 힘드셨는지. 차갑게 그래서 이제 미안하다 용서될 것 같아. 며느리 눈물 흘려요. 용서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주방 돌아서요. 하지만 지우에게 따뜻한 떡볶이 만들어줘요.
4개월 지나 민수 여전히 매일 나와요. 손 화상 자국 늘고 허리 아프지만 불평 안 해요. 어느 날 일부러 물어요. 민수야, 엄마 재산 어떻게 할 것 같아? 민수 설거지 손 멈춰요. 조심스럽게 어머니 하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어머니 돈이니까. 이제 재산 바라지 않아요. 믿을 수 없어요. 1년 지나 민수 하루도 빠지지 않아요. 여전히 차갑게 대하지만 어느 아침 민수 뜨거운 국물에 손대어요. 아, 그 모습 보니 망설이다 구급함 꺼내요. 이리 내봐. 민수 놀란 눈으로 봐요.